요즘 강남에서는 손주 증여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세대를 건너뛴 증여인데요. 도대체 왜 그런지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최근에 난 기사입니다. 조부모로부터 손주로 직접 가는 증여가 지난해 11,000건, 4년 새 80%가 늘었다는 기사입니다. 손주는 손자와 손녀를 모두 가리키는 표준어입니다. 증여는 대개 한 세대 단위로 이루어지죠.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손자한테 이렇게 한 세대 단위로 이루어지는데요. 세대를 건너뛰고 바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오늘 방송에서는 손주 증여라는 말을 쓸 것이고요. 세법에서는 세대 생략 증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손주 증여가 왜 유행을 하고 있을까요? 자, 우선 증여세율 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증여세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이 넘으면 30% 세율 구간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 손주에게 주는 이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에는 저 증여세율표가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 세율표에 따라서 계산한 세금에요 30%를 할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3을 곱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증여가액이 20억이 넘는다 그러면 이 세대 생략 증여에서는 40%를 할증을 합니다. 1.4를 곱해서 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하러 이 할증까지 하는데 이 세대 생략 증여를 하는지 손주 증여를 하는지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할증이 되더라도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기 전에요. 우선 이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 성인 자녀가 증여를 받는다. 이건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억 원가량의 주택을 증여받는다고 할 경우에는요, 이 15억 원에서 5천만 원, 성인은 10년에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하고요,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고세액 공제라고 해서요, 이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이 증여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이 3% 할인을 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가는 이 손주 증여의 경우에는 30% 할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 7.2억 원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는요, 이 손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2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고요. 2천만 원 공제한 데서 세율을 곱해서 일단 세액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바로 1.3을 곱합니다. 30% 할증을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서 세액이 계산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할 때 이 30% 할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중간에 아버지가 사망해서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할증을 안 하고 정상적인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할증도 되는데 왜 굳이 강남에서는 이 손주 증여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그 돈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손주라고 하면 아버지를 통해서 손주한테 가는 것보다 할증이 되더라도 바로 손주한테 가는 것이 세금상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증여공제 없다고 가정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1억 원을 증여한다고 할 경우에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갈 때 10% 세율이 붙죠. 그래서 1,000만 원 세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손주한테 갈 때 다시 10%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을 하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직접 갈 경우에는 세액 1,000만 원에다가 1.3을 곱한 30%가 할증된 1,300만 원만 주면 바로 증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1억 원의 종착지가 어차피 손주가 된다고 하면 아들을 통하는 것보다 바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바로 손주 증여가 유리합니다. 이 증여세가요,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증여 액수가 높아지면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거든요. 자, 저 경우에는 아들한테 이미 2년 전에 5억 원을 증여를 했습니다. 자, 증여 액수가 5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30%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추가로 증여하는 1억 원에 30% 세율이 붙기 때문에 무려 증여세를 3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1억 원 증여하는데 증여세 3천만 원이다. 조금 아깝죠. 그런데 이때 1억 원을 손주한테 증여한다 그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손주한테는 증여한 게 없거든요. 따라서 1억 원을 증여한다고 해도 가장 낮은 세율 구간이 10%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할증 30%를 해봐야 증여세는 한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1억 원을 증여했는데 왼쪽은 3천만 원, 오른쪽은 1,300만 원.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아들한테 증여한 것이 많다 그러면 그냥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손주 증여가 유리합니다. 할아버지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이제 상속 과정을 거쳐서 상속세를 내게 되죠. 그런데 이게 상속세가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사전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재산에 포함을 안 시켜서 이 세율을 낮추는 그런 절세법이 됩니다. 이걸 사전증여라고 하죠. 이 상속세도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증여를 하면 세금 절약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전증여를 한다고 해도요, 사전증여 후 10년 내에 돌아가시면 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내로는 이걸 합산을 하게 됩니다. 사전증여를 했어도 이 증여분은 취소하고 그 사전증여분도 이 상속분에 합산을 해서 다시 재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망자의 타계가 임박해서 사전증여에서 이 절세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한 그런 규정인데요. 실제로 이 규정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사전증여했다 그래도 추후에 이 상속으로 다시 합산이 돼서 재정산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손주를 활용하면 이 사전증여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녀의 경우에는 10년을 합산을 합니다. 이 망자가 타계하기 10년 전까지 다 합산을 해서 이 상속에 포함을 하는데요. 손주한테 사전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딱 5년만 합산을 하게 됩니다. 딱 5년이요. 그래서 이 10년에서 5년 사이에 일어났던 사전 증여분은 손주에게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상속에 합산이 안 되니까 상속세를 대폭 낮출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할아버지가 사전 증여를 생각하고 할아버지 건강이 뭐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하면 아들이 아니라 손주에게 사전 증여를 해서 5년을 넘긴다고 하면 그건 틀림없이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손주 증여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게 많이 문제가 돼서요, 많은 분들이 가산세를 맡고 있는 부분입니다.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증여세죠. 그런데 증여세는 누가 냅니까? 그렇습니다. 이 증여를 해주는 증여자가 아니라 증여를 받는 수중자가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증여할 때 증여세는 누가 내야 되죠? 손주가 내야 됩니다. 그런데 손주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뭐 할아버지가 대신 내줄 겁니다. 자, 할아버지가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세금을 대신 내주는 그 부분까지도 또 다른 증여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고를 해서 세금 납부를 해야 됩니다. 기존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불만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아니, 증여세를 대신 내준다고 그것 때문에 세금을 또 내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요. 아무튼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무서에서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 대납분에 대한 계산식은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 결과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5억 원을 증여했다고 할 경우에요, 이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최소한 증여세는 본인이 냈다고 하면은 증여세는 7,760만 원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증여세를 못 내서 증여세까지 대납을 해줬을 경우에는요, 1억 원이 넘는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둘이 한 2,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물론 이거는 세대 생략 증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증여를 가정한 계산법입니다. 이렇게 증여세를 대신 내줄 경우에는 증여세가 이 정도로 더 나온다, 제법 더 나온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현금 5억 원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없죠. 그런데 만약 부동산을 증여해 준다 그러면 이제 취득세도 발생을 하거든요. 취득세도 할아버지가 손자 대신 내줬다 그러면 그 부분도 다시 증여에 반영이 돼서 증여세는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럼 이럴 경우에는 또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겠느냐? 손주 입장에서 세무사분들은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증여를 해줬다고 할 경우에는요, 뭐 할아버지한테 받는 증여는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 되지만 취득세와 이 증여세에 대해서는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유리하냐면요, 이 할아버지로부터 받는 자산은 그냥 세금을 내야 되지만 아버지로부터는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아마 다른 증여가 없으면 가장 낮은 10% 세율이 적용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세무 전문가들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재산은 할아버지로부터 받아도 이때 발생하는 이 증여세와 취득세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세금을 납부한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 세금이 절약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 게 그런 거죠.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 손주의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이 사립대학 학비가 비싸니까 할아버지가 학비를 댔다, 이런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라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자, 이거 기존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원칙적으로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법에 명확히 규정이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만 비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유학비를 대줬다. 이런 것은 증여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실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정리한 그래픽인데요. 판례는 민법상 부양 의무를 감안했습니다. 그 아들에 대한 1차적인 부양 의무자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유학비를 지원을 했다. 이거는 사회통념을 넘는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고액의 유학비를 지원해 줄 경우에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강남에서 유행한다는 이 손주 증여 문제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